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오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오늘 온앵커님 룩을 보니까 우리 시장 장대 양봉이 새겨질 것 같습니다. 온앵커님이 빨간 옷을 입으면 우리 시장에 장대 양봉이 선다는 온앵커의 마법의 룩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자, 글로벌 시장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3대 지수 다시 랠리를 펼쳤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26%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요. 다우존스부터 S&P 500 지수까지 어제 하락을 딛고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 배경에는 마이크론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이크론이 어제 시장에서 간밤 미국 시장에서 8.6%나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그리고 실적 발표 자체도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월가의 애널리스트 38명 중에 20명이 투자 의견을 상향했고요. 거기다가 평균 목표가도 83달러 선에서 94달러 선까지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마이크론 실적에서 받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함께 일제히 상승을 그려냈던 간밤 미국 증시였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나왔던 지표들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달러 인덱스가 5개월 내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101.8달러 선까지 내려왔으니까요. 오늘 환율도 함께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앙골라가 결국에는 오펙에서 탈퇴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유가는 이에 따라서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7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앙골라의 이 오펙 탈퇴가 유가와 관련해서 어떤 불확실성을 가져오게 될지는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겠지만요. 지금 오펙의 단결력 자체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테슬라와 보잉 함께 보시죠. 모두 중국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에 관세를 인상하는 것을 검토한다라는 미국 정부의 당국의 보도가 나오면서 3%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리비안 같은 전기차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보잉은 중국에서 항공 당국이 737 맥스 항공기에 대해서 인도 재개를 승인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0.7% 상승이 나왔는데요. 737 맥스 항공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항공기에 있어서도 다시 재개가 승인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솔솔 풍겨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시장은 S&P 500의 11개 업종이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오늘은 다시 11개 업종 모두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냉탕과 온탕이 오가는 모습인데 어제 하락을 이 부분에서 찾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제로데이 옵션 때문이다. 24시간 이내 만기되는 풋옵션을 제로데이 옵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S&P 500이 4,755에서 4,765포인트 부근에 도달하면 매도 권리를 부여하는 풋옵션 거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골드만삭스는 사실 제로데이 옵션 때문에 하락이 나왔든 아니든 간에 바이 더 딥, 하락에서 매수해라 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미국 시장 과연 하락이 나올 때 계속해서 매수가 이루어질지 그래서 다시금 반등이 나오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11월 달부터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산타랠리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타랠리는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인데요. 22일부터 1월 3일까지가 공식적인 산타랠리 기간이다라고 월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산타랠리가 한 해의 최고가를 경신해낼 수 있는 확률을 거의 80%에 육박하게 보고 있고요. 1969년 이후에 산타랠리의 평균 상승률을 짚어보게 되더라도 1.3%가량이라고 하니까요. 과연 이번에도 산타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신고가 영역을 경신해낼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배드뉴스이죠. 굿뉴스 장세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일단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에 시장은 또 한 번 상승을 했습니다. 성장 전망은 하향이 됐고요. 실업자는 늘어나고 경기 선행 지표 그리고 제조업은 위축세를 보였던 간밤의 지표였습니다. 자,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 먼저 보시죠. 이전에 5.2%에서 4.9%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개인 소비가 좀 줄어들었는데 대신에 투자와 순수출이 그 부분을 상쇄하면서
견조한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물론 이전보다 확정치 자체가 좀 조정이 됐다라고는 합니다만 2021년 4분기 이후에 여전히 최고 수준으로 견조한 미국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착륙이 반드시 되어야만 금리 인하를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하향 조정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견조한 미국의 경제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것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낳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함께 보시죠. 이전치보다 늘어났고 예상치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고용시장의 둔화세 자체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11월 경기 선행지수 함께 보실까요? 발표치와 예상치, 이전치 함께 보시면 이전치보다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여전히 위축 국면입니다. 지금 20개월째 위축세를 보이고 있는데 경기 침체 신호보다 조금 낮게 나왔거든요. 경기 침체 시그널을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2월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지수, 필라델피아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 공장들이 많이 모여 있죠. 제조업 지수 여전히 위축 국면에 있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는 연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물가 지수 나오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서로에 대한 견제 시그널을 더욱더 강하게 내뿜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대선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백악관에서 중국의 전기차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서 나왔고요. 중국의 범용 반도체까지도 지금 규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블룸버그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중국이 꺼낸 카드는 이번에도 히토류인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그리고 딥하게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추가된 부분,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요. 기존의 히토류 추출하고 분리하고 합금 재료에 대해서 추출 통제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정련, 가공 기술에 대해서까지 규제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국내 히토류 관련주들 한번 시장에서 주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업 뉴스 함께 보시죠. 존슨앤존슨이 미국과 유럽 당국에 리브레반트와 그리고 유한양행의 렉나자를 병용하는 요법 허가 신청을 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유한양행 관련해서 주가 변동성 있을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애플 연구진이 결국 AI 관련해서 새로운 연구 논문을 내놨는데요. 삼성전자 가우스와 격돌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영상에서 인물을 추출해서 삽입할 수 있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AI 기술이 선보여졌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이 온디바이스 AI 기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온 만큼 그리고 오늘 오앵커님의 마법의 룩이 또 오늘 등장을 한 만큼 우리 시장도 상승불 강하게 뿜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 연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가능할 것으로 시장에서 점치고 있죠. 간밤 마이크론이 9% 가까이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도 괜찮고 양도세 완화 안도 나쁘지 않은 이슈입니다. 하나하나 보시죠. 어제 이제 시기 가지고 혼동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세히 이제 보겠습니다. 혼동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아시던 내용 그대로 적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확대를 했는데 내년 양도분부터 적용이라 해서 올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혼란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연한 거고요. 기준일을 올해 연말 기준으로 50억 원 이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정한 이후에 50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는 대주주다라고 이제 판명이 되고 내년 원래 양도세부터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고요. 기준일은 올해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20억 원 보유자면 예전 요건대로 하면 대주주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바뀐 내용으로 하면은 대주주가 아닌 게 됩니다. 매번 연례 행사처럼 연말에 이 개인 물량이 막 쏟아졌는데 올해는 그게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억 원 기준으로 인한 연말 개인의 매도 폭탄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준일은 26일입니다. 그러니까 26일 종가 상황에 50억 원 이상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대주주가 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내년도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좀 늦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발표를 했고 남은 거래일수가 한 이 거래밖에 안 남아 있어가지고 이 효과는 한 이틀 정도 누릴 수 있겠네요.
자, 미증시 동조화와 기술적 조정 어제 하루 동안의 흐름입니다. 양도세 완화 발표가 딱 이때 나왔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쭉 밀려가지고 아마 기간이나 이런 적용 시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섭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보시면 개인이 이를 기점으로 순매수로 쫙 전환이 되면서 지수 하방 경직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지수가 압박을 받았는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로감이겠죠.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9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정도 올랐으면 하루 정도는 쉬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날이었죠. 피로감 누적 때문에 기술적인 약세, 그리고 그 전날에도 미증시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여서 동조화의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 명분은 미중 관세 갈등 조짐도 경계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점입니다.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관세 인상을 트럼프 아니고 바이든 정권에서 검토한다는 보도가 좀 나왔죠. 이 섹터의 악재라기보다는 매크로 관점에서 미국이랑 중국 갈등이 심하면 예전에 우리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졌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우리도 안 좋을까라는 이제 경계 심리가 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확산되는지 여부를 좀 보실 필요는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 점이 시장을 막 끌고 내려갈 정도의 악재로 작용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환율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환율이 다시 1,300원대 초반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유럽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보다 영국이 먼저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파운드가 약하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럼 달러에 대비했을 때 달러가 강하면 우리 원화가 또 약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환율이 상승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시원하게 들어오긴 어려운 그런 장세였습니다. 근데 단기 관점에서 환율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보시면 몇 개 빼고 다 밀렸죠. 낙폭이 컸던 건 운송, 기계장비, 에너지화, 건설, 철강 이쪽입니다. 요즘 건설이 PF 부실 우려 때문에 계속 좋지는 않습니다. 하락 이유, 운송 쪽은 HMM 급등 막 하다가 자율 실현 매물 출회가 나오면서 깊은 조정 있었고요. 페노션은 유상증자 부담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도 사실상 이제 차익 실현으로 보는 관점이 많고요. 중국향 소비가 어제 특히 좀 부진했는데 카지노, 화장품, 의류 순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반면에 이쪽 보실까요? 헬스케어가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이 반도체, 자동차는 보합. 이 정도면 잘 버텨줬죠. 은행도 보합. 헬스케어는 두루두루 종목들이 편중되지 않고 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제약바이오 붙어있는 쪽이 다 좋았죠.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랑 이벤트 드리븐 성격,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효과 여전히 자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 테마는 크게 로봇과 IPO 정도가 되는데 아기상어 이 회사가 이제 상장을 검토한다고 해서 2대 주주인 삼성출판사가 상한가로 직행을 했던 요 정도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대동이랑 포스코 로봇 공급 계약 체결 소식입니다. 이건 처음 아니죠. 예전부터 협업 이야기 계속 나왔던 쪽입니다. 대동이 원래는 이제 농기구 회사인데 자율주행 쪽이 굉장히 빠르게 진출한 쪽이 그 가전 로봇 청소기하고 농기계입니다. 농기계 쪽은 아무래도 사람의 이렇게 사고 위험이 좀 적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들어간 상황이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자율주행 트랙터 등 농기계 쪽이 굉장히 발달이 잘 됐습니다. 자율주행 트랙터, 농기계 이건 조금만 기술 바꾸면 로봇으로 전환을 할 수 있죠. 그런 흐름들을 잘 이제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특정 종목의 열기는 좀 여전한 모습, 연초 이후에 코스피, 외국인 수급이 계속 집중되는 게 이쪽이죠. 삼성전자, 포스코 DX, 하림, 알테오젠, HMM, 에코프로 순입니다. LS전선 아시아도 사실은 사업 분야보다는 지금 패시브 자금이 굉장히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그동안 이 패시브가 낳은 괴물, 페낫괴의 흐름에 대해서 한 2주간 계속 체크해 드리고 있는데요. 종목들 반응이고 어제 상승세를 시현했던 종목에
쪽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전 상장 관련해서 어제 추가 내용 업데이트가 있어서 정리를 해봤고요. 가장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포스코 DX죠. 이미 거래소 승인 떨어져가지고 이전 상장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승인 나오고 나서 8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연기금 순매수를 해서 패시브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 이 정도의 흐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단계 진입이 돼 있는 게 LNF. 10월 25일에 주주총회 때 코스피로 이전 상장합시다. 땅땅땅 가결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소 쪽에서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며칠 정도 내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HLB가 가장 늦습니다. 안건에 주총에서 가결된 게 어제 전자투표 그 전날까지 해가지고 가결이 됐습니다. 이제 상장 진행을 하겠죠. 이런 흐름들 계속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벤트 드립은 계속 나오고 있어서 테마 캘린더 보셔야겠습니다. 내년 보시면 JP모건 헬스케어, 바이오의 가장 큰 행사, 그리고 IT의 가장 큰 행사 1월에 CES 2024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반도체 같이 보셔야 되는데 HBM 양산 일정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세대 D램 쪽 굉장히 강하게 이슈몰이 하고 있는 그런 쪽이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그동안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개최일이 1월 8일에서 11일 미국에서 열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기업들이 참가를 해서요. 뭐 메인 트랙은 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번에 쉬었다가 셀트리온 다시 등장을 하게 되고 좀 작은 그런 부스 뭐 이런 쪽도 이제 여러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뭐 홍보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 이렇게 기술력 가지고 있다. 막 브리핑을 하면 여러 기업들이 와서 보고 좋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기술 체결이 되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참가 기업들 그리고 IT 그 아이템들과 관련된 기업들 계속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ES 들어갑니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IT와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데 일정이 JP모건 헬스케어랑 좀 겹치죠. 내년 1월 9일에서 1월 12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주요 참여 기업들 쭉 나와 있고요. 늘 뭐 삼성전자, LG전자, HD 현대도 작년에 참가를 했고 현대차도 늘 참가를 하죠. 여러 기업들이 오는데 로레알이 이번에 이름을 올린 게 좀 특이합니다. 전시 주요 포인트는 크게 한 4-5가지로 압축은 되는데 AI, 인공지능, 로봇, 모빌리티 이게 좀 세트죠. 자율주행, UAM 포함입니다. 그리고 푸드테크하고 헬스케어, 웰리스테크 이 정도입니다. 키노트 참가 기업이고요.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CES가 굉장히 빠르게 미래에 대한 기술을 알 수 있는 행사거든요. 기조연설, 변천사로 미리 보는 미래산업체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의 이제 10년 전이죠. 2012년에 벤츠가 기조연설하면서 크게 이제 흥행몰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보면 이곳에서 막 TV, 뭐 냉장고 이런 발표 이번에 어떤 신제품이지 이번에 화상수가 얼마나 늘었지 이런 것들을 주목을 받는 그런 자리였는데 어느 순간 휴대폰이 신작 어떤 게 나오지 이렇게 이제 가다가 이때 처음으로 벤츠가 자동차 회사가 왜 여기서 기조연설을 하지 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딱 10년 뒤에 이제 자동차가 테크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쏙 들어온 모습. 작년에 보면 가전에서 차전 행사다. 라스베이거스 모터쇼였다라는 평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인공지능은 한 2016년, 2017년 요 사이에 CES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팬데믹 기간 동안 이와 맞물려서 인간 안보, 우수 기술, 웹3 이런 것들로 좀 발전이 됐습니다. 작년 중요하죠. 작년에 크게 이제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 바로 존 디어앤컴퍼니로 알고 계실 텐데 전 세계 자율주행 농기계 1위 기업입니다. 미국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전시장에 큰 트랙터가 부스에 딱 있고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6천 명이 할 일을 혼자 하는 로봇 비료 살포기도 공개하고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았습니다. 인공지능과 농업 기술 그리고 농기계의 접목에 시장이 좀 주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시장 뭐 대동, TYM 같이 주가 반응이 있었죠. 작년에 보시면 이와 함께 눈에 띄었던 건 AI의 편재성이라는 하나의 키워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생성형 AI가 약간 좀 생소한 키워드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미 주도권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AMD의
AI 칩 공개 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이 당시에는 서비스가 이제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을 당시였는데 챗GPT를 입힌 애저 클라우드를 이때 처음으로 좀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메타버스에서도 생성형 AI 도구를 포함한 기술을 이날 발표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는 솔트룩스 쪽에서 언어 생성 기술을 탑재해서 뭐 시연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AI가 우리 주변에 쫙 깔리게 되면 인프라 측면에서 하드웨어는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되겠죠. 수출에 벌써 찍히고 있습니다. 20일 만에 수출 13%의 증가 추세, 이제 플러스로 쫙 전환이 됐고요. 이 흐름이 계속되면 연말까지 이어지면 플러스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이끈 건 반도체와 자동차입니다. 반도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죠. 자,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밸류체인들 여러 번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CES 관련해서 모빌리티 유망주 컨셉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증권 자료고요. 모멘텀이라고 하면 자율주행이랑 CES 관련해서 볼만한 기업들 여기서 이제 추리고 있는데 내용이 몇 가지가 제가 너무 급하게 들어오느라 빠뜨렸네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텔레칩스, 넥스트칩, 가온칩스 등이 있는데요. 가온칩스는 어제 장 마치고 그 계약 체결 공시도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주가 퍼포먼스 나오게 될 텐데 장중의 흐름들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